독일 슈트도이체 자이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근거로 두는 팩트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만 우린 이제 이 사건들에 대한 독일의 새로운 시각을 볼 수가 있어서 이번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신문은 코로나 사태와 이에 대응하는 한국 그리고 한국 정부 또한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세대 간의 모든 갈등 등이 민주주의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녹아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슈라이, 즉 소리를 치는 사람만이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정치 문화를 붕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로나는 이런 한국 사회를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의 문화에 더욱더 노출시키고 있다고 독일의 기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는 2020년 9월 6일 기사이고요. 저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이번 기사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관해 설명을 하는 기사입니다. 제목은 어렵게 통치하는 케이스이고요. 제목에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 그 길이 쉽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기사죠. 무엇보다 이번 기사는 락밴드 양반들의 보컬 전범선 씨를 조명하면서요.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범선 씨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양반들이라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의 이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한국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소위 외국물을 먹으신 분이고요. 한국에서 특목고인 민족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불현듯 영국으로 들어가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미국 역사를 전공을 했죠. 또한 현재 직업이 세계인 분으로 신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두루미를 설립했고요. 서점 풀무지를 경영하고 있고 비건 음식점인 한국에서는 사찰 음식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소식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문은 한국인 중에서 보수와 개혁 진영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직업군으로 자유로운 관찰자이면서 세밀하고 스마트하게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것으로 보입니다. 좀 새로운 세대의 신지식인을 골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신문은 기사 서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은 오랫동안 모범국가였고 현대적인 기술로 정부는 바이러스에 맞서왔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다시 돌아왔고 한국 정치는 작은 논쟁들 속에서 갈라지고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며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범선 씨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범선 씨는 현대적인 한국인으로 경영인이고 언더그라운드의 문화 창조자로 29세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출판사를 소유하고 있고 비건 식당을 운영하며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불리는 풀무지라는 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 케이팝 문화와는 거리가 먼 양반들의 락그룹의 리더 싱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세계관은 미국과 영국에서 유학 중 더욱 날카로워졌으며 그의 관심사는 기후변화, 동물권리 그리고 평등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비리와 우익보수의 권력 소유자였던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를 외쳤던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떨까요? 전범선 씨는 지금 돌풍을 보고 있다고 신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돌풍 속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며 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처음에는 여당의 유리한 기사를 써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기사는 여당 지지자분들에게 정권 출발 3년이 지난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기사인 듯하죠. 무엇보다 우리가 당연시 생각했던 부분을 조금 긁고 있는 기사인데요. 일리가 있는지는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범선 씨는 지금 아주 거대한 카오스 혼돈 앞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호랑이 국가인, 그러니까 기자는 한국 한반도의 모양이 호랑이의 형상을 띠고 있다는 것과 우리 한국인의 기질이 호랑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아는 기자인 듯하죠. 신문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는 호랑이 국가인 한국을 놀랍게 쳐다보았다고 서술하며 현대 추적 기술을 이용한 한국의 코로나와의 싸움 그리고 외출 금지 명령 없는 대응은 아주 인간 친화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감염자 수도 역시 적었다는 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도 역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의 세컨드 웨이브가 오고 있고 8월 중순부터 감염자의 숫자는 상승했으며 식당 운영에 대한 제한, 집회 자유에 대한 제한을 두고 커다란 논쟁이 있다고 전하며 한국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다시 전범선 씨의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전범선 씨는 당연히 이 모든 것들, 즉 한국의 민주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한국이 한국전쟁, 분단, 군사독재, 그리고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가 그 시작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풀무지 서점에 전 대표는 금지된 좌파 서적을 팔았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으며 그런 일이 90년대에 일어났다고 전범선 씨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 67세인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그때 거대한 보수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변호사로 거기에 있었다고 신문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저 씨는 본인이 원하는 책을 무엇이든 그의 서점에서 팔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비건 음식, 또한 평등에 관한 책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자란 젊고 진보적인 세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또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다음 혁명을 요구하는 세대, 바로 이런 세대가 갖는 관심사들이 전 씨의 서점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신문은 현재 정부는 이와 같은 주제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요. 대부분의 정치적인 분쟁은 나이 많은 세대와의 사고방식과 대치되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칠고 거친 코로나19의 현실이 다가왔다고 신문은 밝힙니다. 신문은 민주진영과 보수진영, 이것은 싸움이다라고 현재의 한국 정치 사회를 꼬집고 있습니다. 기자는 지금의 한국 상황을 두고 통치하고 있는 과거 자유 옹호자들과 쫓겨난 권력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서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저항은 바로 코로나와의 전쟁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피크를 치는 가운데에서 우익행동가인 최대집 씨와 함께 한국의사협회는 파업을 외치는 앞에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이는 의대 정원 넓히는 것을 최대집 의장이 나쁜 것으로 말하며 일어난 일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는 파업이 끝난 것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은 전염의 진원지가 사랑제일교회인 것도 주목하며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정광훈 목사의 교회는 1100여 건의 전염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면서요. 정광훈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는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8월 15일 집회는 대한민국 전국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료보험공단은 이 교회를 치료비를 두고 고소하고 있고 교회는 정부를 고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문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파와의 사냥과 싸우고 있다며 지금의 한국 정치 사회에서의 대결 구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무엇보다 모든 것을 옳게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부분적으로는 권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아젠다는 사생활보다 더 중요하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핸드폰 사용을 통한 수색은 정당화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독일이나 서방진영은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 아주 민감한데요. 유럽에 출장을 오신 분들이나 놀러 오신 분들은 어디를 가도 CCTV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다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요. 설사 어떤 사고가 블랙박스를 통해 촬영이 된다 해도 독수 독가로 그러니까 독이 든 나무에서 자란 사과는 역시 독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증거가 오염됐다는 이론인데 이 이론에 의해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호텔이나 어디 공공장소를 가도 CCTV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독일은 개인정보에 대해 아주 민감한데요. 그런 이유는 과거 국가가 개인을 압박했던 사건,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그 기억이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대해서 국가의 개인정보 침해가 정당화되려면 법원은 이를 아주 엄격히 타 법익의 침해 여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정부의 아이트를 이용한 코로나 대응 정책은 지난 5월처럼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기사는 지난 5월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핫스팟이 된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처리 과정 중에 많은 동성 연애자들과 트랜스젠더들이 원하지 않는 아우팅,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을 아우팅이라고 하죠. 이런 아우팅이 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 행사를 온라인으로 열 것을 강권한 사건을 꼬집으면서요, 종교에 가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에릭 폴리 미국 목사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은요, 국가는 모든 종교단체에게 복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신문은 비판을 합니다. 신문은 특히 민주주의는 이렇게 매번 누군가가 데모를 하는 환경에서는 아주 복잡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 문화는 작은 부분의 논쟁들이 점증되어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에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사건,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과 그와 연루된 성폭행 사건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씨는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 이후 우울했다는 그의 말을 전하면서요, 한국 사회의 당시 분위기를 들여다보고 있죠. 첩 씨는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지금 너무 빨리 다양해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면서요, 그의 개인적인 진단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한국 정치 문화에 대한 지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신문은 무엇보다 한국은 모두가 소리를 지르려 할 뿐 들으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전하면서요, 대한민국은 지금 아주 통치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되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기사이기도 한데요, 수긍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난 지금 모두가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사라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때로는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은 상황에서 가끔 우리의 내막을 잘 알지는 못하나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외국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